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야당 간사 맡고 계신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님 모셔서 헌법재판소 선고기일에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차분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잡혔습니다. 예,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선고. 4월 4일 11시예요. 예. 왜 4월 4일 11시입니까? 그분들이 잡았으니까 여러분 사이에. 뭔가 많은 함의가 있을 것 같아서 왠지 의원님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아이고, 예. 예. 뭐 여러 설이 있는데. 예. 예, 어쨌든 모든 헌법재판관들께서 합의를 이루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편결을 했다고 보도들이 나오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공보관을 통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할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복수의 아주 다수의 언론사들이 편결을 이루었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으니까 합의에 이르렀다고 봐야 되겠죠. 그 편결이 끝났다는 것은 어떤 상태라고 봐야 됩니까? 결정은 완성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주문이 나왔다 이렇게. 주문이 봐야 나왔다. 네, 주문이 나왔다. 주문이 나왔다. 주문은 이미 나와 있다. 아, 그럼 오늘 발표하지. 그러게요. 예. 예.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이건 뭐 판결이라고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결정이고요. 예. 헌재는 결정이라고 표현하고 이제 법원에는 이제 판결과 결정이 있고 예. 또 명령이 있고 뭐 그런 등등이 있는데 이건 결정이고 주문이 있고요. 네, 주문에 대한 이유가 있는데. 네. 소위 말해서 주문을 뒷받침하는 법정 의견이라는 게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법정 의견의 다른 의견으로서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그다음에 별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네. 또 주문의 법정 의견을 뒷받침하는 보충 의견이 등이 예. 있어요. 예. 이런 등등의 표현들이 있는데 예. 적어도 법정 의견으로 대표되는 주문은 합의가 된 거 아니냐, 예, 편결이 예. 있다는 얘기는. 네. 만약 편결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선고기일이 잡힌 것은 평의의 여러 차례의 결과 주문을 낼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런 그 합의, 가설적 합의, 네. 뭐 이런 정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설적 합의를 이루었다라고 예. 추단해봄직하다. 예. 예, 예. 그 그거는 정도. 뭐 추단이 아니라 그거는 거의 사실? 거의 맞을 겁니다. 예, 사실이- 그렇지 않고서는 선고기일을 잡을 잡을 수가 없죠. 예. 5대 3이면 잡을 수가 없다. 예. 왜냐하면 그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8대 0으로 결론이 냈을 때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위원을 거듭한 상황이 되어서 5대 3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까? 5대 3으로 선고할 수 없다부터 일단 네. 말씀드리면 예. 5대 3으로 선고할 수가 없게 되겠죠. 예. 왜냐하면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예. 전원일치의 결정으로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이진숙? 예, 이진숙은 이진숙. 4대 4. 아니 4대 4가 아니고 전원일치? 예, 그 이진숙에 대한 탄핵 소추가 있었잖아요. 네, 있었죠. 탄핵 소추 결정에서는 4대 4로 기각 결정을 했는데 네. 그 기각 결정을 하기 전에 네. 소위 심리 정족수라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 예, 가처분 판단. 네. 그 가처분 판단을 왜 했냐면 그 당시 헌법재판소장 이종석 소장입니다. 그리고 네. 재판관 두 분이 네. 퇴임이 예정돼 있었어요. 예. 며칠 안 남겨놓은 그렇죠. 상태에서 그러면 9명 중에 3분이 퇴임하면 6명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근데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에 그 심판 정족수라 해가지고 7명으로 심판 정족수를 네.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명이 퇴임하면 7명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6명으로도 심리를 할 수 있다라는 예, 가처분을 그렇죠. 예. 합니다. 그래서 예, 그 예. 조항 23조 1항 조항을 그 효력을 정지하는 예, 예. 그러니까 헌법재판소 자신의 근거법인
헌법재판소법의 23조 1항을 헌법재판소가 우리는 이거 안 지켜도 돼. 네. 라는 그 심리 정족수 가처분을 하거든요. 네네. 효력 정지 가처분. 예. 그래서 6명으로 얼마든지 심리를 할 수 있고 증거 조사할 수 있고 소위 사건을 성숙시킬 수 있다. 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그러냐면 소위 재판관의 공백 상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네. 공백 상태. 예. 즉 그 6명으로 재판을 할 수 있지만 추가적으로 재판관의 그 공백 상태를 없애고 추가적으로 합류함으로써 결론이 바뀌거나 아니면 결론을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선고를 할 수 없는 그런 표현들 네. 그런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윤석열 탄핵 사건으로 오면 그 5대3 구조라는 건 저는 인정도 하지 않고 있지만 네. 5대3 구조라 하더라도 마은혁 재판관이 합류되면 네. 5대4에 합류할 가능성은 없죠. 없어 보이죠. 예. 여러 차례 6대 말씀드렸지만 6대3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론이 바뀐다. 예. 그렇기 때문에 헌재가 스스로 판단한 판단의 성격에 비춰보면 5대3으로 선고할 수는 없는 거다. 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러면 6대2 구조에서부터 7대1 구조에서 8대0까지 열려 있는 거예요. 열려 있는 것이고 예. 뭐 말하기는 싫지만 국민의힘 측은 뭐 예. 윤석열 측은 뭐 4대4까지도 예. 기각. 기각도 얘기를 주장을 하는 거죠. 예. 근데 질문하시면 또 예. 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레인지가 6대2, 7대1, 8대0 인용이다라는 예. 것이고, 근데 4대4 기각은 어떤 설정에서 가능한 주장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5대3의 그 소위 데드락 내지는 교착 상태 구조라는 것 자체도 네. 진보 진영이나 이 민주당 쪽 또는 야당 쪽에서 주장한 것이 아니고 네. 일말의 윤석열 복귀 가능성, 기각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아니 조심스럽게도 아니네요. 네. 기운차게 기운차게 주장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보수와 윤석열 측과 국민의힘 측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것도 예. 조심스럽게 예. 뭐 조심스럽게는 아니네요. 예. 5대3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5대3 얘기를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또 뭐 야당도 뭐 국민들도 말이 되는 소리냐 뭐 이런 측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네. 5대3 구조 자체가 자기들이 볼 때 그나마 희망을 신라 같은 희망을 갖고서 한 얘기거든요. 예. 5대3 구조라는 예, 것 예. 자체가. 무슨 왕창 무슨 엄청난 확신에 차서한 것이 아니라 아니 근데 초반부터 보수 유튜버들은 이 얘기를 끊임없이 했어요. 예, 5대3 했죠. 기각 예, 주장을. 했죠. 서정욱 변호사 이런 사람들. 초반에 그 보수 쪽의 흐름은 5대3 기각 구조라기보다는 각하 구조였습니다. 각하 얘기를 많이 예, 했고요. 예. 물론 이제 전문가 중에는 5대3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은 5대3 구조를 얘기했지만 전반적인 흐름은 각하 구조. 근데 네. 각하 구조에 대해서 여러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여러 사람들이 그게 말이 되느냐 11차례의 변론을 했는데 스스로 이거는 문턱도 못 넘어와. 네. 이거는 뭐 각하감이야. 네. 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재판을 그렇게 진행해온 8명의 재판관, 주심 재판관, 또 소장 재판관 이런 분들이 진행해온 그 역사를 뒤엎는 거기 때문에 그건 불가능한 거고 역시 내란과 내란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는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죄는 우리가 판단하니까 내란죄를 처리해도 된다라는 그런 뭐 안내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어떤 정리가 있어서 했기 때문에 각하설이 이제 없어진 거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5대3 구조였는데 5대3 구조라는 것도 뭐 지금 다수가 5고 네. 소수가 3이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그 5에서 4대1. 한 사람이 이탈해서 네, 네. 3 쪽으로 갈 간다는 거다. 얘기잖아요. 김복형 재판관이 저 3쪽으로 가서 4대4 기각이다. 5대3 구조에서는 김복형 재판관이 아니고요. 네. 5가 탄핵 쪽입니다. 예. 5가 탄핵 쪽이고 사람 삼이- 실명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예, 예. 5가 탄핵 쪽인데 김복형 재판관이 아닙니다. 5대3 안에 이미 네. 들어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응. 두 명의 각하 있잖아요. 의견과 그다음에 이거는 한덕수 총리 때 이거는 그 위헌 사유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예. 그분 한 분 있잖아요.
그분이 김복형 재판관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미 3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그렇게 따지면 그러면 나머지 5, 4, 1 있잖아요. 4 플러스 1 있잖아요. 1은 아주 가장 이거는 파면감이야. 한덕수조차도 한 분이 있잖아요. 있죠. 그럼 그 네 분 중에 한 분이 이탈해서 3으로 따라가야 되는 구조잖아요. 누군가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는 쉽지 않다. 4대4 구조는 정말로 그거는 희망 고문이지 그건 쉽지 않다. 그래서 6대2 정도의 즉 마흔역 재판관을 끼우지 않더라도 선고를 할 수 있는 6대2 구조가 만들어진 거 아니냐라는 추론이 가능한 거죠. 선고기를 잡았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하여간 인용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인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게 맞다. 그런데 뭐 어쨌든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오늘 속보 나온 거 보니까 국회 주변에서 비상한 상황에서 비상행동에 돌입한다. 그리고 의원들 전원 비상대기 태세를 갖춘다.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긴장을 높이는 이유는 아니 그건 너무 당연한 조치입니까? 그건 어제 그저께 계속되는 건데요. 선고기를 잡히니까 탄핵 파면에 온 염원을 다 쏟자 집중하자라는 그런 차원이지 그것이 무슨 비상한 어떤 무슨 다른 상황이 예고돼서 또는 짐작이 돼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실제로 초반부터 이것은 정상적인 법관 또 법조인이라면 8대 0으로 인용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가 없다. 기각 사유를 뭐라고 쓸 거냐 불가하다. 이제 이런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 기조가 흔들려서 소위 이제 SBS의 5대3 데드락까지 나오기에 어떤 요소들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뭔가 흔들린 거죠. 헌재 내부가. 흔들렸다 이견이 있다라는 것은 맞는 것 같고 그 전반적으로 다시 복귀해 보면 초기에 8대 0 프레임 즉 증거조사가 충분히 돼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관 8분들도 생생한 동영상을 봤던 거고 여러 가지 영상 기록들이 다 있는 것이고 언론 보도라는 것이 거의 뭐 100% 그 침탈과 그 뭐 말도 안 되는 포고령과 국무회의 없는 상황 이런 것들이 다 보도가 됐기 때문에 초기 프레임은 8대 0 당연 파면을 내란 행위를 전제로 한 당연 파면이 확실히 지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판을 중심을 잡고 쟁점을 정리하고 거기에 따른 증거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8대 0 전원일치라는 문영배 소장의 여러 차례의 어나운스 발표가 있었거든요. 재판 진행 중에. 그리고 정영식 재판관 또 김영두 재판관 이런 분들이 증인들에게 물어보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면 충분히 8대 0으로 어떤 지배적인 어떤 공감 8분의 그런 것이 있었다고 보여지는데 그것은 국민의힘 의원도 저하고 토론하면서 인정을 합디다. 그런데 역시 변수는 윤석열이 석방이죠. 구속 취소로 석방이 되면서 보수 쪽의 힘이 굉장히 풀주고 있다가 이제 살았다 하는 식으로 기세가 등등해지고 많은 집회를 했고 그것이 하나의 세력으로서 작용을 하니까 아무래도 정치적 헌법 재판을 하고 하는 헌법재판소에 다소 사실상의 압력으로 작용한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 있었고 그런데 그것이 그러면 뭐 노골적인 기각 의견이나 또는 각하 의견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소위 절차 지연 이렇게 일찍 숙고하지 않고 선고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그러한 절차 지연론이 튕겨져 나온 거고 급기야는 뭐 내심을 알 수 없으나 이재명 당대표 선거 지난 26일 지난주죠. 지난주인가요? 그럼 26일 선고를 마치 기다린 듯이 그걸 보고서 판단하듯이 하는 그렇게 읽혀지는 대목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재명 대표 선거가 난 그 주에는 뭐 속이 보이는 것이니까 그 주에는 선거를 못 잡았고
그 다음 주에 이번 주에 이번 주에 오면서 선고기를 이제 잡게 된 거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그 어쨌든 뭐 인용 가능성이 높으니까 60일 안에 대선해야 되고 오늘 뭐 도와 모든 언론들이 6월 3일 이제 대선 기일이 잡힐 거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요. 한덕수 총리가요. 네. 권한대행 아닙니까? 네. 근데 여러 가지 위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위헌적 행태를 범하고 있고 혹시 선거기를 안 잡을 수도 있을까요? 뭐 상식을 불허하는 상식에 예. 맞지 않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고 대표적인 것이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의 문제인데 지금 9일째가 되는가요? 지금 네. 결정이 난 뒤에도 지금 그렇습니다. 미루고 있고 뭉개고 있는 건데 심지어 야당 대표가 좀 보자 만나자고. 얘기하는 것도 묵살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중대한 위헌 위법 상태로서 탄핵 소추가 가능한 상태에 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몇 차례에 걸친 경고 내지는 메시지가 있었고 네. 그렇다면 충분히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고요. 와 있는 상태에서 뭐 자기 인생이 이제 끝장났다. 뭐 이미 베린 몸 더 베릴 게 뭐 있느냐. 뭐 그렇게 생각한다면야 가상할 수 있는 네. 그러한 시나리오이긴 하지만 네. 그것이 지금 대선이 치러진다는 것은 윤석열 파면을 전제로 하는 건데 네. 그때 되면 상황이 지금 나름 그나마 지키고 있는 기세조차도 저는 뭐 있을 수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파면 결정이 나오면 한덕수 총리의 태도가 상당히 많이 급변침할 거다. 마은혁 재판관 임명도 하고 선고기일도 잡고 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시나요? 네, 마은혁 대단히 재판관 기회주의적 태도로 임할 거다. 뭐 그렇게 해야지 뭐 처벌이라도 면할 수 있는 거니까. 처벌이요? 예. 예. 직무유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처벌을 피할 길은 없지 않습니까? 이미 이제 지금 자기 나름대로 자기는 정당화의 사유를 지금 쌓아가고 있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가요? 예, 뭐 국무위원들하고 뭐저 무슨 간담회를 네, 잡는다든지 간담회 뭐 이런. 잡고. 그러니까 자기도 헌법기관으로서 예. 지금 뭐 소위 김복형 재판관이 표현한 상당한 기간, 예. 상당한 숙고할 수 있는 상당한 예. 기간이라는 것을 지키고 있는 거고 숙고를 하고 있다, 절차를 밟고 있는 거다, 위반한 게 아니다. 네. 뭐 그런 명분을 쌓는데 네. 우리 쪽의 입장에서 볼 때는 명백한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예. 헌재가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재탄핵에 들어가면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걸로 보십니까? 지난번에 탄핵 소추를 다시 의결하면 기각할까요? 인용할까요? 헌재가. 그 인용을 할 거라고 우리는 주장하죠. 당연히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왜 그런 거 하니 예. 네 분 플러스 한 분 플러스 한 분 여섯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김복형 재판관이 네. 하루 주고서 예. 그 세 명의 재판관들 후보를 국회가 의결한 날짜로부터 하루 주고서 무슨 탄핵소추 의결을 하냐. 그것은 상당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것이다. 예. 라고 하는 그 의견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예.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정이 난 뒤로 9일째인가 아마 10일째인가 예. 될 겁니다.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최상목부터 따지면 엄청 오래된 거죠. 그 최상목 때 한덕수가 임명하지 않은 것도 헌법 위반이라는 판시가 있었습니다만은 예. 한덕수 본인에 대해서 기각 결정을 할 때에 상당한 기간이라는 개념을 나왔으니까 네. 왜냐하면 6명이 확보가 돼야지 예. 의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 중에 지금 김복형 재판관이 제일 보수적으로 본 거 아니겠어요. 예. 물론 두 분은 각하 견해에 있었지만 근데 김복형 재판관의 의견에 따르더라도 상당한 기간을 지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탄핵소추 의결을 하면은 이것을 기각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이슈가 해소된 거 아니냐 파면이 되면 그래서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뭐 탄핵 심판을 거는 게 무슨 실익이 있냐 이런 주장도 나오는데요. 요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한덕수 총리 그리고 최상무 부총리에 대해서는 탄핵소추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한덕수 최상호. 예, 우리가 이번 12.3 내란 행위를 법적인 면으로 평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예. 형법상에 있는 뭐 내란죄 무슨 죄 이런 걸 떠나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도무지 헌법기관인 사람들 또는 집단들이 네. 존중하지 않는 것에서 원인이 있는 거거든요. 네. 대통령과 그 주위를 둘러싼 김영현 장관 등의 국무위원들이 제 역할을 했으면 그건 한덕수 총리를 포함해서 제 역할을 했으면 어디 감히 그런 계엄군을 동원한 내란 행위를 획책할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3월 지금 4월 달이니까 지난달 2월 25일 날 윤석열 피청구인에 대한 변론을 종결한 이후로 지금 무려 한 35일, 6일 뭐 이렇게 지나가는 지금에서야 간신히 이렇게 그 선고기를 잡는 것 자체가 헌법 수호기관으로서의 책무에 정말로 집중한다면 여도 야도 아니고 진보도 보수도 아니고 무슨 이념의 정파에 휘둘리지 않는 말 그대로 가치 중립적인 헌법 수호기관이라는 사명에 충실했다면 이렇게 끌 수가 있겠습니까? 네. 역시 충실하지 않은 거죠. 헌법적인 책무에. 예.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든 최상목 권한대행이든 말할 것도 없고요. 다 말 그대로 헌법에 근거해서 총리는 그 자체로 헌법기관이고 네. 부총리는 헌법에 근거해서 권한대행을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자기 책무를 느꼈다면 인식했다면 어떻게 이렇게 마은혁 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것으로 네. 지금 벌써 몇 달째 이런 이런 혼란을 벌이겠습니까? 네. 예.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우정 그거는 제가 볼 때 네. 별로 다룰 거리도 안 돼요. 그래요? 그거는 무슨 사안이 약해서가 아니라 별로 그 쉬운 얘기입니다. 네. 마음만 먹으면 네. 지금은 탄핵 그 부분이 아니라 지금 수사를 받아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여러 가지로.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파면이다. 파면이다. 윤석열 파면이면 무너집니다. 모든 기반이. 네. 윤석열 정권을 우리가 평가할 때 네.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에 기반해가지고 12.3 내란이 있었던 거예요. 검찰 독재 정권으로 꽉꽉꽉꽉 누르다가 그래도 총선에서 졌단 말이에요. 대패를 네. 하니까 검찰 가지고는 안 되구나. 이제 군을 동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기반인데 네. 윤석열이 직무정지되고 파면된다는 얘기는 그 기반이 되는 권력의 그 토대들이 무너진다는 얘기인데 네. 무슨 한 사람의 그 의미 없다. 우리 국회의원들 중에 심우정 검찰총장 이름을 잘 몰라서 네. 심상정 총장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이고 그건 좀 너무했네요. 윤석열 승복 메시지 계획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할 걸로 보이세요? 승복 안 할 가능성이 높죠. 승복 안 하면 어떻게 예. 할까요? 지금 요 얘기를 좀 더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5대3 구조라는 건 인정할 수가 없다. 네. 다만 절차를 좀 지연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이견들이 있었고 그 와중에 소위 기각과 관련된 자료를 TF에 올려달라고 하는 재판관이 있었던 것도 맞고 실제로 기각을 쓰려고 그러는 건지 기각으로 보팅 즉 이렇게 결론을 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튼 유동적인 상황이 있었고 그렇다면 지금 4월 4일 오전 11시로 선고가 잡힌 것은 그것이 합의든 편결이든 아무튼 편결이라는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어쨌든 주문은 결정됐다. 주문이 결정됐다는 것은 6대 2 이상을 넘어섰다. 혹은 4대 4이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5대 3 구조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네. 5에서 이탈한 어느 한 분이 4 쪽으로 가가지고 4대 4 구조로 기각을 시켜서 윤석열이 복귀하는 것이다. 그거는 굉장히 지금 선고가 잡힌 것 특히 4월 18일을 넘겨서 뭐 어쩌고 저쩌고 윤석열 복귀 프로그램을 작동하고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여권에서 네. 국민의힘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얘기들이 설왕설래하는 과정에서 5 중에 탄핵 쪽에 서 있는 5 중에 한 분이 이탈해서 4 쪽으로 간다는 것은 네. 상상이 어려운 것이다. 그럼 6대2 구조가 안정적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고 네. 제가 생각할 때는 편결이 아니라 그러한 선고가 가능한 적어도 탄핵이라는 선고가 가능한 구조가 만들어졌는데 네. 혹시 이견이 계신 재판관이 있으면 다수인 6위 약 6위 7대 1로 혹은 8대 0 전원 일치로 설득하는 그 구조로 넘어가는 상황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이제 선고 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그렇게 상황을 파악을 했고 그래서 8대 0 전원 일치의 파면 선고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편결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예. 편결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상 패를 다 던진 거다. 그렇다면 만약에 유동적인 한 분 내지 두
두 분이 뭐 6대2 구조 혹은 7대1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분이 돌아오기는 쉽지 않은 수도 있는 거예요. 편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편결은 끝난 거죠. 던지고 다만 끝.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 아주 뭐냐 권위 있게 편결은 끝난 거죠. 아니면 편결이라 하더라도 3일에 왜 선거기일 전 3일을 잡았지 않습니까? 이틀도 아니고 3일을 잡았잖아요. 왜 3일이라는 긴 시간을 나름 긴 시간을 두었을까? 그러면 설사 편결이라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설득하고 또 이쪽이 저쪽을 설득하고 저쪽이 이쪽을 설득하는 뭐 그거는 어떤 경우에는 무슨 뭐 작업을 할 수도 있고 무슨 뭐 유인을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찌 됐든 변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아니 아까 의원님께서 주문이 이미 나온 거다. 말씀 주셨는데 나온 주문을 바꿀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아니죠. 6대2면 주문이 나온 거잖아요. 4대3은 주문이 나온 거잖아요. 기각으로. 그렇죠. 4대4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6대2는 주문이 나왔는데 이 6대2에서 7대1로 만드는 작업, 8대0으로 만드는 작업들이 설사 법정 의견으로서 탄핵 의견, 파면 의견이 나왔다 하더라도 6대1로 나왔다 하더라도 7대1로 8대0으로 왜 헌재의 존립 어떤 그 존엄성, 가치, 존립 이유, 또 설득력, 또 국민 분열을 막아. 헌재라는 거는 국민 통합을 해서 헌법을 수호한다는 거는 국민 분열을 막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8대0과 7대1은 다른 거고 6대1은 더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력이 가미돼서 설령 6대1을 하더라도 7대1, 8대0으로 나가는 가능성은 전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대2에서 7대1, 8대0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도 6대2가 4대4, 5대3 이렇게 꺾일 가능성은 없다. 근데 그 100% 없다라고 1% 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은 이렇게 봐야 된다. 근데 이거를 승복하지 않는다면 6대2부터 승복을 안 할 거 아닙니까? 승복 얘기를 물으셨죠. 바로 그 점입니다. 먼저 8대0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8대0을 하더라도 윤석열은 승복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 한다.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까지 자신을 구속 취소시킨 그 배경이라든지 또는 이 선거기일을 이렇게 주구장창 늘려온 그 기반이 되는 소위 아스팔트 극우파들이 자기의 지지 세력이거든요. 그런데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의 이 지지 세력을 능가할 수 있는 국민의힘 내에 정치인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 중에 김문수 지금 장관이 제일 지지율이 높잖아요. 이 사람이 제일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각각 기각에 제일 앞장서 있고 나머지 이 후보들은 뭐 한동훈 전 대표는 말할 것도 없고 오세훈 등등등등은 다 승복해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죠. 명확히 갈리죠. 그런 측면에서 윤석열이 만약에 파면이 되면 자기는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그 형량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형량인데 그랬을 때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정치투쟁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원심력으로 꽤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분열 뭐 이런 것들도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책 낸다는 거잖아요. 87 체제 넘어서 새로운 대한민국. 거기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은 내란민국입니까? 내란민국을 만들겠다는 거냐? 내란민국이 아니라 내란 그 존엄한 민자를 백성민자 쓸 수 없어요. 수가 없는 거죠. 내란 군국입니까 그러면? 내란 왕국, 내란 군국. 내란 군국이에요. 내란죄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책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별도의 극우파의 진지를 구축하겠다. 뭐 당이라도 만들어서 뭘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닌가요? 서울구치소에 누워가지고 지금은 안 나가고 저 관저에서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자신이 지금 뭐 파면되지 않는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겠지만 또 만일 사람이라는 것이 다 복합적인 동물인데 자신이 파면되면 내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이 됐는데 내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됐을까라는 생각부터 내가 그러면 다시 복권하고 내가 정책 위상을 찾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평생을 교도소에서 써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을 내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인 실체심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치적인 실체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119 법원 폭동과 같은 방식의 극렬 투쟁으로 할까요?
그런 것도 염두에 둬야 됩니까? 지금까지 워딩들은 이미 저 대통령으로서 혹은 뭐 재판을 받는 사람으로서 쓸 수 없는 언어들을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네. 그 이상의 언어들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 연장성산이 있겠죠. 다 자기의 지지자들은 이것은 뭐 폭동을 하라는 의미인가 하고 느낄 정도의 그러한 강성 발언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제도 국회에서 흉기가 발견됐다라는 예, 얘기가 예, 돌아다녔는데 예. 그 일종의 이제 테러 같은 것도 대선 과정에서 있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윤석열 측에 의해서? 실제로 저도 그걸 느끼는데요. 네. 예, 그런 위험성들이 없잖아 있었고요. 사실은 어제 제가 헌법재판소에 뭐 어떤 탄원서를 하나 제출을 네. 했습니다. 예. 제출했는데 그때 탄원서를 제출하려면 그 재판동 그 본관 옆에 있는 별관에 있는 그 민원실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 민원실로 가려면 저는 처음 봤네요. 그 안쪽으로 해가지고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뭐 주요 인사들이 그 천막을 펴고 농성하는데 예. 거기에 뭐 완전히 태극기 부대들이 잔뜩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예. 상당히 뭐 어제 뭐 저한테 욕설을 하면서 하는 달겨들려고 하는 그런 남자도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대선이 시작이 되면 정말로 이 테러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내란이 그 윤석열 파면이 결정이 되어도 내란이 끝났다고 보기가 어려운 위험한 일종의 흡사 해방 정국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정치 세력은 즉 국민의힘의 지금 저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또는 대선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자체로 이미 대선은 끝나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소위 말해서 분리된 형태의 어떤 대응들이 있을 것 같은데 아까 그래서 제가 원심력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지도부나 대선을 그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하는 대선 주자들과 대선 주자들 따르는 의원들은 국민 앞에 아마 정말 말 그대로 무릎을 꿇고 사죄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입장에서는 그래가지고서는 이번 대선 지는 것이고 자기가 뭐 어마어마한 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 그래서 사면복권의 가능성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자기가 중심이 된 정치적인 어떤 투쟁, 네. 봉기, 예. 뭐 이런 선동, 예. 그거 자체가 다 내란과 흡사한 행태들이죠. 거기에 의존할 가능성이 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구속 상태가 아니라 석방되어서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파면 선고가 나면 그날부터 한남동 관저에서 나와서 아크로비스타를 가든 어디를 가든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자유의 몸이기 때문에 무슨 저기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방송 출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유튜브도 네, 나가고 그렇습니다. 집회 나가서 연설도 네. 하고 네. 이런 상황. 이죠. 일 가능성이 높죠. 예. 예. 그러면 다시 이 사람을 구속해야 될 의무가 우리 형사법 체계에는 없는 네, 겁니까? 두 가지인데요. 그거 네. 자체가 아까 제가 원심력으로 네. 윤석열의 행태가 파면 이후에 윤석열의 행태가 파면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예. 자기를 중심으로 한 정치적인 구심을 만들고 예. 아스팔트 구구파들을 하나의 결집을 시켜서 예. 항거하는 이것 자체가 국민의힘의 대선판에서 도움이 되느냐 되지 않는다. 원심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분열적 양상을 일으킬 것이다라는 네. 거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건 분열적 양상이고 국민의힘이 자중질환에 빠질 것이야. 이것을 즐기고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그건 아니죠. 정의라는 관점이 있는 것이죠. 네. 정의와 공정이라는 관점이 있는 거고 예. 그것은 죄를 지은 만큼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더더구나 헌법재판소가 파면이라는 선고를 내서 너의 행위는 반헌법적이고 네.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 것이다 네. 라는 판단을 한 뒤라면 당연히 구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죠. 네.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현재의 구속 취소한 그 재판부에 희망을 걸기는 전 쉽지 않다. 더더군다나 구속 취소해서 즉시항고 포기서조차도 내지 않고 즉시 석방했던 심은정 검찰총장의 검찰에 맡기는 것도 쉽지 않다. 네. 어렵다. 그렇죠. 단 하나 제가 하자면 경찰이 요즘 그 기사가 많이 없어졌는데 예.
지금 그 뭐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그것도 법원이 한 일이고 검찰이 지금 대충 영장 청구에 예. 이제 나가지도 않고 예.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 기각이 됐는데 어찌 됐든 경호처의 처장과 차장과 경호본부장 등등이 뭐 김성훈이나 네. 이광우나 이런 사람 등등이 했던 공무집행 방해 혐의, 예, 그 직권 남용 혐의, 네. 즉 체포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했던 그 예.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혹은 김건희 등등이 예. 사주했다라는 그런 흔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경찰 국수본이 입건해서 예. 수사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부분은 새로운 범죄 사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걸로 영장을 신청하고 검찰이 받아들여야 되죠. 네. 그런데 파면 선고가 난 그 시점에서는 예. 검찰이 그렇게 지금처럼 못한다. 그렇게 기세등등하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그걸로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재구속하는데 길은 얼마나 걸려요? 그거는 하기 나름인데 예. 일단 그 이 파면 선고의 엄중함을 놓고 볼 때 검찰 특수본 국수본이 아니고 특수본에서 그 박세현 고검장이 예. 본부장 여기에서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예. 그 직위원 재판부의 재구속의 필요성을 설파하고 네. 윤석열의 행태에 따라서 아까 네. 방송 출연 예. 또는 뭐 유튜브 등등 하면 예. 직위원 재판부가 일단 걷어들이는 방식이 일단 얘기하지 않을 수 없는 거고 아까 예. 말씀한 대로 경찰에 의해서 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것은 파면의 효과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크냐에 따라서 저는 뭐 상황은 아주 급전으로 완전히 급변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긴장을 늦출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네. 민주당에서는 비상한 각오로 비상하게 대응을 할 수밖에 없고 이것은 12월 3일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분위기다라는 그렇습니다. 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끝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습니다. 한 말씀 다 했습니다. 없어요? 예, 지금은 예. 어쨌든 하루하루가 네. 큰 산맥을 넘는 그런 참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또 짚어봐야 되고 오늘 오전도 짚어봐야 되고 오후도 짚어봐야 되고 밤에도 짚어봐야 되고 내일도 짚어봐야 돼요. 그래서 모레 모레 아침도 예. 짚어봐야 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박근혜 때는 전 국민이 광화문에 커다란 그 화면을 틀어놓고 온 국민이 함께 광화문에서 헌재 선고를 지켜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랬죠. 선고하고 나서. 선고하고 나서 직후에 바로 인터뷰했었죠. 박근혜 때의 그 오해가 있는데요. 그 선고 당일 아침에 최종 판결을 했다는 건 오해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네. 박근혜 때는 명확하게 판결을 사전에 했고 그것은 8대 0으로 네. 합의가 됐다. 그 점은 제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예. 거기에 비해서 지금은 그래서 제가 6대2 구조부터 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더 제가 신중론에 가까워. 그러나 8대 0에 대한 희망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8대 0이 아니라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6대 2였을 때 2의 주장을 가지고 그걸 아까 말씀드린 그렇죠. 승복하지 않는 거와 함께 삼으면서 예. 이제 사회 혼란을 부추길 가능성이나 개연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바로 그 점을 우리가 우려하듯이 예. 헌법재판관 8분도 우려하고 계시다. 우려하셔야 된다. 네, 하셔야 한다. 알겠습니다. 헌재 결정이 나는 날 그날 또 모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